비육부생, 넓적다리살이 다시 찌다. 비육부생은 역사고사에서 유래한 성어로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서진시대 진수가 쓴 삼국지 촉서, 선주전에서 가장 먼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비육부생의 원래 의미는 오랫동안 말을 타지 않아 넓적다리살이 다시 붙었다는 뜻입니다. 이는 오랫동안 안일하고 편안한 생활을 보내며 아무런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동한 말기, 천하는 전쟁의 불길에 휩싸였고 지방의 호족들은 서로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마침내 조조를 중심으로 한 위, 손권을 중심으로 한 오, 유비를 중심으로 한 촉이라는 세 세력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들 세력은 자신의 세력권을 공고히 하고 확장하는 과정에서 잦은 전쟁을 벌였습니다. 한 번은 유비가 조조와의 싸움에서 패하여 근거지를 잃고 같은 황족인 유표에게 몸을 의탁하게 되었습니다. 유표에게 온 후 유비는 하루하루 하는 일 없이 매우 안일한 생활을 보냈고 눈 깜짝할 사이에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유표가 유비를 청해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말했습니다. 예전에 현덕께서 제게 조언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때 깊이 생각하지 않아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으니 실로 후회스럽습니다. 유비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괜찮습니다. 영웅들이 패권을 다투는 시기에는 매일같이 전쟁이 벌어지니 준비만 되어 있다면 기회는 언제든 다시 올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두 사람은 천하의 대사를 논하며 매우 감격하여 막힘없이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잠시 후 유비는 자리를 일어나 화장실에 갔다가 무심코 자신의 넓적다리를 만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말을 타서 빠졌던 넓적다리 안쪽의 살이 다시 두툼하게 붙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쏜살처럼 흐른 세월과 어느덧 늙어가는 자신, 그러나 아직 원대한 포부를 이루지 못한 현실을 생각하자 그는 저도 모르게 슬픔에 잠겨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비가 자리로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에는 아직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유표는 이를 보고 매우 이상하게 여겨 물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괜찮으셨는데 잠시 자리를 비우는 사이에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몸이 불편하신 것인지 아니면 마음에 무슨 일이 있으신 것인지. 유비는 멋쩍해하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제가 이전에는 남쪽과 북쪽을 오가면서 전쟁을 치르라니 1년 내내 말 안장에서 내려올 틈이 없어 넓적다리살이 단단하고 야무졌습니다. 그런데 공해 이곳에 온 지 어느덧 5년, 생활이 안일하여 말을 탈 일이 전혀 없다 보니 넓적다리에 다시 군살이 붙었습니다. 세월이 손살처럼 흘러 저는 곧 늙어가는데 한나라 왕실을 부흥시키려는 대업은 아직 이루지 못했음을 생각하니 마음이 몹시 괴로워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유비는 무심코 자신의 넓적다리를 만졌다가 살이 다시 찐 것을 발견하고 자신이 늙어감에도 불구하고 원대한 뜻을 아직 이루지 못했음을 깨닫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사람은 유비와 같은 위기의식을 가져야만이 비로소 큰 사업을 이룰 수 있고 평생에 한을 남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양에는 죽음을 향해 살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태어난 이상 필연적인 종착지는 죽음이며 하루를 보낼 때마다 죽음에 하루 더 가까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즉히 사람의 생명은 매우 유한하며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결말입니다. 하지만 삶과 죽음 사이에는 사람들이 소원을 이루고 꿈을 성취할 수 있는 시간이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이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감사해야 합니다. 쓸데없는 걱정은 아무 소용이 없으며 오직 매 순간을 붙잡고 분투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강자입니다. 비, 넓적다리 비, 육, 고기 육, 부, 다시 부, 생, 날 생. 여러분, 혹시 넓적다리에 살이 다시 붙는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게 비육부생이라는 고사성어인데요. 그냥 살쪘다는 뜻이 아니고요. 한 영웅의 어떤 깊은 좌절, 또 야망 이런 걸 담고 있습니다. 삼국지의 유비 아시죠? 그 유비가 형주에 머물던 시절에요. 오랫동안 말을 못 타서 허벅지에 살이 붙은 걸 보고 막 탄식했다는 그런 이야기에서 나왔습니다. 아니, 편안한데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이 비육부생 순간의 그 역사적 배경, 또 유비의 복잡한 마음,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지금까지도
울림을 주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떤 이상과 현실 사이의 그 팽팽함 같이 한번 느껴보시죠. 네, 이게 또 흥미로운 게요. 그 진수의 정사삼국지 있잖아요. 거기 본문에는 안 나오는 이야기예요. 배송지가 주석을 달면서 인용한 그 구주춘추라는 책에서 나왔다고 하거든요. 지금은 없어진 책인데, 그러니까 뭐 정식 역사 기록은 아닐 수도 있지만요. 그 시대 영웅의 어떤 인간적인 고뇌, 특히 야망이 있는데, 상황이 안 따라주는 그런 황금세장 같은 상황을 이해하는 데는 정말 중요한 단서죠. 아, 그 황금세장. 거기까지 가는 과정도 진짜 유비 인생이 참 파란만장했잖아요. 젊을 때부터 계속 자기 기반 찾으려고 엄청 떠돌아다녔고요. 그러다가 이제 조조한테 크게 한번 지고 나서 그게 서기 201년쯤일 거예요. 형주의 유표한테 몸을 의탁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숨 돌릴 기회였을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았군요. 그렇죠. 유표가 일단은 유비를 환대했어요. 근데 속마음은 좀 복잡했죠. 왜냐면 북쪽에 조조라는 장적이 있으니까 유비가 그걸 막아줄 방패막이가 될 수 있겠다 싶으면서도 동시에 유비 능력이 워낙 뛰어나니까요. 그걸 경계한 거죠. 실제로 유비가 전투에서 막 공을 세우고 명성이 높아지니까 유표는 점점 더 의심하고 견제를 했던 겁니다. 아, 겉으로는 잘해주는데 속으로는 이렇게 딱 견제를 하고 결정적인 사건도 있었다면서요. 그 207년인가요? 조조가 북쪽 정벌하러 가서 수도 허도가 텅 비었을 때 유비가 지금이 기회다, 공격합시다 했는데 유표가 거절했다는 거예요. 아, 바로 그 순간이 유비한테는 여기는 안전하긴 한데 내 꿈을 펼칠 곳은 아니구나. 딱 그 황금세장을 실감하게 된 계기였겠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평생을 진짜 말 위에서 산 영웅인데 가만히 있으려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 유비의 탄식을 직접 들어보면 그 심정이 더 잘 느껴지는데요. 내가 늘 말 안장 위에 있어서 허벅지 살이 다 빠졌었는데 이제 다시 타질 않으니 살이 이렇게 붙는구나. 세월은 화살같이 가는데 늙음은 다가오고 이렇다 할 공업은 세우지 못했으니 그래서 슬프다. 바로 이 대목이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공업, 그러니까 역사에 남을 만한 업적인 거죠. 살찐 거는 그냥 뭐랄까 눈에 보이는 현상일 뿐이고요. 진짜 슬픔은 내 이상 내 야망을 펼치지 못하고 시간만 계속 흘러가는구나 하는 그 초조함. 특히 유비가 평소에 감정을 잘 안 드러내는 스타일이었잖아요. 그런 사람 눈물을 보였다는 게 참 의미심장하죠. 와, 감정을 잘 숨기던 사람이 흘린 눈물이라 그 무게가 확 느껴지는데요. 근데 이 개인적인 탄식이 그냥 유비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난 게 아니라면서요. 후대에는 더 큰 의미로 쓰였다고요? 네네. 그게 아주 재밌는 부분이에요. 이 비육부생이 단순히 개인의 좌절을 넘어서서요. 뭔가 큰 뜻은 품었는데 그걸 펼칠 기회를 못 얻는 그런 상황 자체를 상징하게 된 거죠. 예를 들면 비슷한 시기 진나라에 조적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새벽 닭 울음소리에 일어나서 칼춤 추면서 떼를 준비하고 강 한가운데서 노를 치면서 막 결의를 다지고 굉장히 능동적이잖아요. 근데 유비의 비육부생은 좀 달라요. 이건 외부적인 제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동적인 상태, 그 안타까움을 보여주는 거죠. 강요된 수동성이라고 할까요? 특히 남송시대 시인 유기를 보면 이 감정이 정말 잘 드러납니다. 평생 북쪽 땅 회복을 외쳤는데 결국 뜻을 못 이뤘거든요. 그가 쓴 시 중에 마음은 저 멀리 천산, 북방에 가 있는데 내 몸은 창주, 남쪽에서 늙어가는구나.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게 유비의 심정이랑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 비육부생이란 말이 큰 뜻을 품었으나 이루지 못한 사람들, 그들의 어떤 보편적인 정서를 대변하는 그런 문화적인 코드가 된 겁니다. 와, 한 인물의 어떤 짧은 일화가 시대를 넘어서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되다니 정말 놀랍네요. 사실 오늘날에도 이 말이 종종 쓰이는 걸 보면요.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현실에 좀 안주하거나 내 잠재력을 다 못 쓰고 있다는 그런 불안감? 그런 걸 좀 건드리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맞습니다. 그 편안함 속에서 오히려 불안을 느끼는 그 역설적인 감정이 있잖아요. 또는 내가 더 할 수 있는데, 뭔가 보여줄 수 있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그런 자각. 이게 시대를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게 그냥 게으름 피우는 게 아니라 분명히 야망은 있는데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의 고뇌라는 거죠. 네. 오늘 저희는 유비가 황금세장 속에서 느꼈던 그 비육부생이라는 개인적인 탄식에서 시작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시대를 넘어서 야망과 현실 사이의 갈등을 상징하는 그런 문화적인 코드로 확장되었는지 쭉 살펴봤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이렇게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는 이유는요.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어떤 잠재력, 그리고 우리가 마주한 현실, 그 사이의 간극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의미 있는 성취, 여기서 말하는 공업이죠. 그걸 이루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는 것에 대한 어쩌면 좀 근원적인 두려움, 그걸 건드리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뭐 꼭 역사에 남을 대단한 업적이 아니더라도요. 여러분은 살면서 마주치는 여러 제약이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하는 그런 시간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 자신만의 공업, 그러니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의미를 찾아가고 계신가요?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